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연선 약사입니다. 이지양 약사입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하모니 공부방이라고 저희 고객님들이 여러 질문들을 올려주시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질문들을 고르고 골라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로 한번 골라서 답변을 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그 혈액을 채우고 체액을 채우니까 좋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분들이 사실 많기는 많은데 오히려 이거를 먹으니까 안 나타났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거든요. 많죠. 저는 어떤 제품을 복용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는 것보다 증상이 나타나면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긴 많은데 이 손님들이 보니까 혈액을 채우려고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자꾸 뭐 올라와요. 아니 뭐 발진이 올라와요. 뭐 열에 뭐 열꽃이 피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서. 그러니까 우리 몸은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집 청소를 할 때 먼지가 나듯이 우리 몸 청소할 때. 근데 청소를 우리 사실 면역세포가 하잖아요. 그렇죠. 면역세포, 대식세포가 하는데 이 면역세포도 혈액을 먹어야 청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어도 우리가 기운이 없으면 분리수거 못 하잖아요. 그렇듯이 몸도 똑같은 것 같아요. 몸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대식세포가 기운이 없어서 쓰레기를 못 치우고 있다가 혈액을 채우면 대식세포, 내 몸의 면역세포가 힘이 생기니까 그때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쓰레기를 없애니까. 또 이제 없애고 있는 과정이 그렇죠. 과정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을 복용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저는 오히려 축하드립니다. 조금만 견디시면 집안이 깨끗해질 겁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열이 많거나 하는 경우에 더 그렇다는 말이겠네요. 몸에 안 좋을수록 염증 반응은 더 많아지겠죠. 치울 게 많을수록. 어쨌든 없어질 건 없어져야 되니까 저는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잘 또 따라와 주시고 실제로 약사님 말 듣고 편해졌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표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 반응은 그러면 잠시뿐일 거라는 거네요. 네, 근데 아까 최 약사가 말한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오래 가시는 분도 있고 쓰레기가 많을수록 또 체력이 약할수록 더 심하게 느끼죠. 근데 또 짧고 굵게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또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그러니까 큰 청소 끝나고 작은 청소 또 오고 이렇게 반복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제품을 먹기 전에는 증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먹고 나니까 발진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차있던 열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아차려라. 예, 맞아요. 네, 열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면역세포가 염증을 없애는 과정이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몸은 자동차가 아니고 그 대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저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약사님 답변을 보면은 혈액 부족을 말씀을 하시면서 종종 따라오는 말이 교감신경 흥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엄청 많이 쓰죠. 네, 맞아요. 근데 혈액이 부족하면 꼭 교감신경이 흥분되나요? 그렇죠. 혈액이 부족하다는 거는 우리로 치면은 물이 안 나온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세포들은 혈액을 먹고 사는데 내가 먹을 게 없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세포들이 먹을 게 없다? 흥분하는 거죠. 우리도 전쟁 중에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막 약탈이 일어나고 그렇듯이 우리 몸도 혈액이 부족하면 세포들이 긴장하고 그렇죠. 혈액 부족 자체가 교감신경 흥분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혈액이 부족하면 뇌에서 뭐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잘 안 만들어져서 우울증이 나타난다고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울하다는 거는 이게 깔아지는 거니까 교감신경 흥분이랑은 또 반대되는 말 아닌가요? 투약하고 오세요. 제가 설명하고 있을게요. 아, 이거 어떡하지? 잠깐 끊어.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파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에피네프린의 전구물질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 코티솔과 노르에피네프린 만드는데 도파민이 다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도파민이 노르에피네프린 만들어지는 데 다 쓰여지니까 실제로 도파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코티솔 만드는데 효소나 미네랄이 다 쓰여져 버리니까 세로토닌이 또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효소가 몰리는 거죠, 한쪽으로. 화내고 스트레스 받는데 견디기 위해서 그 효소가 다 가버리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의욕 저하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일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흥분하시고 했던 분들이 파킨슨에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파킨슨도 도파민 부족증이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일 많이 하면은 도파민이 안 만들어지니까 하지불안 증후군. 그것도 하지불안 증후도 도파민 부족해지는 거고, 산후에 우울한 사람들도 혈액이 부족해서 세로토닌을 못 만드는 거죠. 네. 아기 낳느라고 세로토닌 다 나가. 아기가 또 엄마 혈액 다 가져가서 그렇죠. 못 만드는 거 세로토닌.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하면 산후에 우울증이 와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인격의 문제로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몸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이제 세로토닌, 도파민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산후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임부들은 아이를 낳고 나서도 계속 철분이 그렇죠. 필요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나서 진짜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돼요. 그 6개월 안에 그 건강의 기반을 다시 재편성해놔야지. 안 그러면 평생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애 낳고 더 힘들다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죠. 엄마도 다시 태어나네요, 애기랑. 거의. 그러는 것 같아. 나는 다 끝났다. 그래서 파킨슨도 그래서 이제 그런 철분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였군요. 그렇죠.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몸으로 다시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울해야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쉬라는 뜻이긴 해요. 우울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염증이 많을 때 있잖아요. 몸속에 염증이 많으면 우울해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프니까 우울하다. 그렇게 아프면 당연히 우울하지, 이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이제 심리적 관점이고, 실제 몸의 생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염증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뇌에서 그냥 우울한 호르몬이 나와버려요. 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빨리 회복이 되니까. 차 말씀드리잖아요. 달리는 차는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약간 우울해지는 경향도 좀 잠시 있고. 쉬어가는. 그래서 왜 동물들은 아프면 무조건 굶고 웅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플 때는 살짝 좀 쉬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체액 부족과 혈액 부족.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둘 다 액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혈액은 사실 우리 몸에 얼마 안 돼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그냥 환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혈액 부족이다 이렇게 말하지, 엄밀히 말하면 체액 부족인데, 체액은 뭐 세포 내액, 세포 외액, 림프액, 또 뇌척수액 다 포함하는 거죠. 다 타액까지 뭐 다 포함하는 건데, 네, 많죠. 사실 혈액은 웬만하면은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잖아요. 0.9%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혈액이 부족하면은 세포에서 끌어다가라도 쓰는 거죠. 삼투압으로 끌어다가라도 쓰니까, 혈액 부족 정도일 때는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버티고 우리가 영양제를 줬을 때도 잘 들어요. 근데 체액 부족, 그러니까 세포 그 간질액, 세포 간질액까지 말라버리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포 간질액, 집에 있는 물탱크 안에 또 물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걸 체액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혈액 부족증, 혈액이 약간 부족한 수준인가, 아니면 그 물탱크까지 다 말라버렸는가. 그러면 체액 부족이 혈액 부족을 거의 그렇죠. 심화하는 거네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혈허, 음허, 신허 그랬어요. 혈허, 음허, 신허라고 했는데, 혈허는 혈액 부족, 음허는 세포 간질액 부족, 신허는
신장에서조차 이 물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 호르몬 부족.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에게 말할 때 네. 혈액 부족은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호르몬 부족, 음허, 혈허를 넘어서 신허, 부신 고갈까지 가버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확실히? 네네네, 확실히. 그러니까 호르몬이 채워지려면 혈액이 채워져야 되고 세포 간질액이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이제 그걸 원료로 우리 몸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허, 부신 피로가 왔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몸이 메말랐다. 완전히 바닥이다. 그래서 혈어나 음어, 그러니까 혈액이 부족하고 세포 간질액이 부족한 때는 그냥 약간 메마른 정도, 좀 피곤한 정도인데 신허가 와버리면 질병으로 가버려요. 호르몬이 완전히 고갈이 되고 교란이 돼버리면 뭐 당뇨, 갑상선, 뭐 자궁 내막증 막 요렇게까지. 그러니까 신허까지 안 오게, 부신피로 증후군까지 안 오게. 근데 부신피로 증후군일 때도 안 채워주면 이제 그건 질병이에요. 이제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몸이 신호 보낼 때 빨리빨리 채우라는 얘기, 그 얘기죠. 빨리빨리 채우자, 몸이 신호 보낼 때. 갱년기가 그런데 신장에서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고 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것도 갱년기라는 것도 혈액 부족과 그 혈액 부족을 신호? 그쵸. 혈액 부족을 넘어서서 신호까지 가는 거고, 저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갱년기가 없잖아요. 그거는 나는 호르몬이 아직 있다는 거죠. 호르몬의 원료인 혈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을 잃지 않는 거, 혈액 관리, 체액 관리, 호르몬 관리가 건강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호르몬은 이 교감신경하고 또 굉장히 밀접하니까 마음 관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너무 거죠. 헷갈려요. 역시 몸은 신비합니다. 신비하고 단순한데 또 복잡해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우면서 쉬우면서, 말만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임상을 하면 너무 또 헷갈리고. 그 원리는 간단한데. 그래도 이렇게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사항을 제가 같이 좀 살펴보니까 제가 직접 상담을 한 게 아닌데도 뭐 같이 환자분들이랑 상담을 그죠, 한 것 그죠.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보여요. 이제 저는 이제 30년 동안 계속 환자를 관찰하면서 계속 질문하면서 왜 그럴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좀 와락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오래 걸렸지만 우리 최 약사는 뭐 금방 하죠, 뭐 금방.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돼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